구독,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들어 부부 사이에 말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지내고 같은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해지고 말을 꺼내는 것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말을 꺼냈다가 상대가 짧게 반응하거나 무관심하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말할 이유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기억도 흐릿해집니다. 침묵은 처음엔 배려처럼 느껴집니다. 서로 건드리지 않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이 관계를 평화롭게 만든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실제로는 감정의 접촉이 사라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중용에서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말을 해도 의미가 없고 마음이 통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침묵이 항상 평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말을 통해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일은 관계의 뿌리를 깊게 만드는 일입니다. 말이 사라지면 그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말이 없어서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편안함 속에 외로움이 깃들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의 하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짐작할 수 없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말이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누적된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말로 꺼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고 상대가 내 이야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랜 시간 동안 비슷한 문제로 반복된 갈등 속에서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자리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단절이라 부릅니다. 정서적 단절은 단순히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교류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말뿐 아니라 눈빛도 관심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정서적 단절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침묵들, 무심한 반응들, 소소한 무시들, 그 모든 것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런 침묵 속에서 서로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 자체를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왜 말이 하고 싶지 않은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건지, 상대에게 기대를 내려놨기 때문인지, 혹은 나도 모르게 감정을 눌러왔던 건 아닌지, 그 감정들을 정리하다 보면 비로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비난이나 요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나 요즘 좀 힘들어. 당신한테 마음이 닿지 않는 것 같아. 하는 솔직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상대가 완전히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이 관계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꺼낸다는 건 나 혼자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말이 줄어들고 있다면 지금 그 말의 자리를 다시 조심스럽게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짧은 인사 한마디, 작은 안부, 그리고 한 번의 눈 맞춤, 그것이면 충분히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일지도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서 침묵은 자주 오해를 낳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 상대는 그것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라는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은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한 사이라도 그날의 감정은 그날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표정과 행동만으로는 정확히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일상을 공유하는 도구이자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끊기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도 막히게 됩니다. 부부가 마주 앉아 있지만 서로를 모른 채 하루를 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납니다. 아이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 생활비 이야기 말고 당신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라고 묻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그런 마음의 질문이 사라진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면 또 다툴까봐 그냥 참게 돼요. 차라리 말을 안 해요. 그게 서로 덜 힘든 것 같아요. 이 말에는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과 이미 지쳐버린 감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항상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말을 참는 사이에 서운함은 쌓이고 감정은 혼자서 깊어집니다. 그 감정은 결국 어느 날 폭발하듯 터지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는 방식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누적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감정은 표현되지 않으면 관계의 긴장과 불안을 남깁니다. 말을 꺼내지 않기로 한 순간들이 결국엔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없애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감정을 다 이야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말부터 꺼내보는 일입니다. 요즘 어때요? 오늘 무슨 생각했어요? 그땐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런 말은 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그 마음이 담긴 말은 조금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다시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낸 것 자체입니다. 말이 줄어든 부부 관계에서는 그 첫마디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침묵으로 굳어가던 공간에 조용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 요즘 조금 외로워.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감정을 가볍게 꺼내는 연습은 상대방도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말이 없던 시간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말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관계가 조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을 다시 꺼내려는 마음이 있는 한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 마음이 있다면 조금 어색해도 조금 서툴러도 말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말이 없어진다는 건 서로에게 기대가 사라졌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하루에 몇 번씩 연락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하루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크게 다투지 않아도 조용히 조금씩 깊어집니다. 말을 건넸을 때 무심한 반응이 돌아오면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는 다음 말을 꺼내는 걸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은 점점 더 말수를 줄이게 하고 침묵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굳어갑니다. 이런 흐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익숙해지면서 이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먼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거리감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 사이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던진 작은 말, 무심한 표정, 짧은 눈빛 하나에도 마음을 읽으려는 태도가 있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순간들이 쌓이면 감정의 문은 점점 더 굳게 닫힙니다. 말이 사라진다는 건 감정을 주고받는 연결 통로가 끊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이 줄어든다고 항상 싸워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말을 건네려는 마음입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했는지, 요즘 왜 말이 줄었는지, 그걸 묻고 듣고 나눌 수 있다면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은 항상 잘 이어지진 않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다르고, 기억이 다르고, 상처받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를 두려워해 말을 줄이는 것보다 차라리 서툴더라도 표현하려는 쪽이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말을 꺼낸다는 건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동시에 나도 상대를 이해하고 싶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감정을 감추는 데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관계를 지키는 데엔 너무 부족한 방법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된 말은 꽃처럼 향기롭고 상처 주는 말은 칼처럼 날카롭다. 그 말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완벽한 말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 내 마음을 진실되게 전하려는 태도만으로도 말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말을 건넬 때 반응이 없거나 무심하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그 사람이 일부러 무관심한 게 아니라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는 감정의 문을 여는 일이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을 꺼냈다고 내일 바로 깊은 대화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사라진 관계라도 말하려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관계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침묵은 멀리 있는 사람과의 침묵보다 더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존재를 실감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반복되면 관계는 조용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말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말을 줄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통로를 잠시 닫아두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고 또 참은 감정이 누적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예전처럼 설레거나 기대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무기력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 결과는 같습니다.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말을 하지 않다 보니 서로에 대해 잘 모르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 그건 아주 조용한 위기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그 무지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말이 줄어든 부부 사이에서도 이 무명의 상태가 자주 나타납니다. 왜 말이 안 나오는지, 왜 상대가 서운한지, 왜 내가 무기력한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침묵 속에서 혼자 마음을 끓이며 지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선 작은 오해에도 쉽게 다투게 되고 무심한 한마디에도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고 마주보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이 줄어들었다면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운함이 쌓였는지,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면 상대에게도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땐 내가 지쳐 있었어. 말하고 싶지 않은 날이 많았어. 이런 말들은 상대를 탓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는 표현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개방은 상대를 향한 신뢰의 표현이자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시작입니다. 모든 대화는 이 자기 개방에서 출발합니다.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할지 몰라도 내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는 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말이 줄어든 사이에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혼자서 상상하며 지냅니다. 그 상상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때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대화는 오해를 바로잡고 진짜 마음을 나누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서로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투는 부드럽게, 표현은 단순하게, 그리고 판단이 아닌 느낌 위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늘 그래 대신, 그때는 내가 외로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공감을 끌어냅니다. 부부 사이의 말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말을 꺼냈을 때 바로 반응이 오지 않아도 그 말은 상대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말이 다시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조용했던 그 시간의 끝에서 한마디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당신 생각이 자주 나요. 그냥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 말이 우리 사이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다툼을 피하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지쳐 있거나 오래된 감정들이 쌓여 있을수록 말을 꺼내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진심을 꺼내지 않은 채 서로를 오해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내면에 남아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관계의 균열을 만들게 됩니다. 그 균열은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생각과 감정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을 꺼내는 연습은 지금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시도입니다. 말은 어렵습니다. 특히 상처가 있었던 관계에선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없어지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집니다. 부부 사이의 말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려는 시도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어가 아니라 그땐 조금 서운했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이는 일이 됩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스스로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이 줄어든 사이
나도 모르게 상대를 멀리했던 건 아닐까? 혹은 상대가 표현한 방식이 나와 달랐을 뿐 사실은 사랑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면 새로운 대화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말을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말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상대에게 닿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다시 말을 시작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짧고 단순하게 표현해 보는 것. 요즘 말이 줄어서 조금 외로웠어요. 당신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말은 다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두드려 보는 겁니다. 상대가 바로 문을 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지금 이 관계가 조용히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 멀어질 수도 있고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라도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이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불완전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 그건 결국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어가기 위함일 테니까요. 요즘 들어 부부 사이에 말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지내고 같은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해지고 말을 꺼내는 것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말을 꺼냈다가 상대가 짧게 반응하거나 무관심하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말할 이유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기억도 흐릿해집니다. 침묵은 처음엔 배려처럼 느껴집니다. 서로 건드리지 않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이 관계를 평화롭게 만든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실제로는 감정의 접촉이 사라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중용에서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말을 해도 의미가 없고 마음이 통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침묵이 항상 평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말을 통해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일은 관계의 뿌리를 깊게 만드는 일입니다. 말이 사라지면 그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말이 없어서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편안함 속에 외로움이 깃들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의 하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짐작할 수 없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말이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누적된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말로 꺼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고 상대가 내 이야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랜 시간 동안 비슷한 문제로 반복된 갈등 속에서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자리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단절이라 부릅니다. 정서적 단절은 단순히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교류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말뿐 아니라 눈빛도 관심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정서적 단절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침묵들, 무심한 반응들, 소소한 무시들,
그 모든 것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런 침묵 속에서 서로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 자체를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왜 말이 하고 싶지 않은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건지, 상대에게 기대를 내려놨기 때문인지, 혹은 나도 모르게 감정을 눌러왔던 건 아닌지, 그 감정들을 정리하다 보면 비로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비난이나 요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나 요즘 좀 힘들어. 당신한테 마음이 닿지 않는 것 같아. 하는 솔직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상대가 완전히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이 관계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꺼낸다는 건 나 혼자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말이 줄어들고 있다면 지금 그 말의 자리를 다시 조심스럽게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짧은 인사 한마디, 작은 안부, 그리고 한 번의 눈 맞춤. 그것이면 충분히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일지도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서 침묵은 자주 오해를 낳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 상대는 그것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라는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은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한 사이라도 그날의 감정은 그날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표정과 행동만으로는 정확히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일상을 공유하는 도구이자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끊기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도 막히게 됩니다. 부부가 마주 앉아 있지만 서로를 모른 채 하루를 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납니다. 아이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 생활비 이야기 말고 당신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라고 묻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그런 마음의 질문이 사라진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면 또 다툴까봐 그냥 참게 돼요. 차라리 말을 안 해요. 그게 서로 덜 힘든 것 같아요. 이 말에는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과 이미 지쳐버린 감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항상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말을 참는 사이에 서운함은 쌓이고 감정은 혼자서 깊어집니다. 그 감정은 결국 어느 날 폭발하듯 터지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는 방식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누적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감정은 표현되지 않으면 관계의 긴장과 불안을 남깁니다. 말을 꺼내지 않기로 한 순간들이 결국엔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없애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감정을 다 이야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말부터 꺼내보는 일입니다. 요즘 어때요? 오늘 무슨 생각했어요? 그땐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런 말은 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그 마음이 담긴 말은 조금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다시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낸 것 자체입니다. 말이 줄어든 부부 관계에서는 그 첫마디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침묵으로 굳어가던 공간에 조용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 요즘 조금 외로워.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감정을 가볍게 꺼내는 연습은 상대방도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말이 없던 시간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말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관계가 조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을 다시 꺼내려는 마음이 있는 한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 마음이 있다면 조금 어색해도 조금 서툴러도 말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말이 없어진다는 건 서로에게 기대가 사라졌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하루에 몇 번씩 연락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하루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크게 다투지 않아도 조용히 조금씩 깊어집니다. 말을 건넸을 때 무심한 반응이 돌아오면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는 다음 말을 꺼내는 걸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은 점점 더 말수를 줄이게 하고 침묵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굳어갑니다. 이런 흐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익숙해지면서 이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먼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거리감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 사이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던진 작은 말, 무심한 표정, 짧은 눈빛 하나에도 마음을 읽으려는 태도가 있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순간들이 쌓이면 감정의 문은 점점 더 굳게 닫힙니다. 말이 사라진다는 건 감정을 주고받는 연결 통로가 끊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이 줄어든다고 항상 싸워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말을 건네려는 마음입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했는지, 요즘 왜 말이 줄었는지, 그걸 묻고 듣고 나눌 수 있다면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은 항상 잘 이어지진 않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다르고, 기억이 다르고, 상처받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를 두려워해 말을 줄이는 것보다 차라리 서툴더라도 표현하려는 쪽이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말을 꺼낸다는 건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동시에 나도 상대를 이해하고 싶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감정을 감추는 데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관계를 지키는 데엔 너무 부족한 방법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된 말은 꽃처럼 향기롭고 상처 주는 말은 칼처럼 날카롭다. 그 말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완벽한 말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 내 마음을 진실되게 전하려는 태도만으로도 말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말을 건넬 때 반응이 없거나 무심하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그 사람이 일부러 무관심한 게 아니라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는 감정의 문을 여는 일이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을 꺼냈다고 내일 바로 깊은 대화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사라진 관계라도 말하려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관계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침묵은 멀리 있는 사람과의 침묵보다 더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존재를 실감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반복되면 관계는 조용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말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말을 줄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통로를 잠시 닫아두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고 또 참은 감정이 누적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예전처럼 설레거나 기대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무기력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 결과는 같습니다.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말을 하지 않다 보니 서로에 대해 잘 모르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 그건 아주 조용한 위기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그 무지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말이 줄어든 부부 사이에서도 이 무명의 상태가 자주 나타납니다. 왜 말이 안 나오는지, 왜 상대가 서운한지, 왜 내가 무기력한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침묵 속에서 혼자 마음을 끓이며 지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선 작은 오해에도 쉽게 다투게 되고 무심한 한마디에도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고 마주보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이 줄어들었다면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운함이 쌓였는지,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면 상대에게도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땐 내가 지쳐 있었어. 말하고 싶지 않은 날이 많았어. 이런 말들은 상대를 탓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는 표현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개방은 상대를 향한 신뢰의 표현이자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시작입니다. 모든 대화는 이 자기 개방에서 출발합니다.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할지 몰라도 내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는 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말이 줄어든 사이에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혼자서 상상하며 지냅니다. 그 상상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때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대화는 오해를 바로잡고 진짜 마음을 나누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서로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투는 부드럽게, 표현은 단순하게, 그리고 판단이 아닌 느낌 위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늘 그래 대신, 그때는 내가 외로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공감을 끌어냅니다. 부부 사이의 말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말을 꺼냈을 때 바로 반응이 오지 않아도 그 말은 상대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말이 다시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조용했던 그 시간의 끝에서 한마디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당신 생각이 자주 나요. 그냥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 말이 우리 사이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다툼을 피하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지쳐 있거나
오래된 감정들이 쌓여 있을수록 말을 꺼내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진심을 꺼내지 않은 채 서로를 오해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내면에 남아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관계의 균열을 만들게 됩니다. 그 균열은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생각과 감정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을 꺼내는 연습은 지금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시도입니다. 말은 어렵습니다. 특히 상처가 있었던 관계에선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없어지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집니다. 부부 사이의 말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려는 시도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어가 아니라 그땐 조금 서운했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이는 일이 됩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스스로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이 줄어든 사이 나도 모르게 상대를 멀리했던 건 아닐까? 혹은 상대가 표현한 방식이 나와 달랐을 뿐 사실은 사랑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면 새로운 대화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말을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말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상대에게 닿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다시 말을 시작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짧고 단순하게 표현해 보는 것. 요즘 말이 줄어서 조금 외로웠어요. 당신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말은 다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두드려 보는 겁니다. 상대가 바로 문을 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지금 이 관계가 조용히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 멀어질 수도 있고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라도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이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불완전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 그건 결국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어가기 위함일 테니까요. 요즘 들어 부부 사이의 말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지내고 같은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해지고 말을 꺼내는 것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말을 꺼냈다가 상대가 짧게 반응하거나 무관심하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말할 이유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기억도 흐릿해집니다. 침묵은 처음엔 배려처럼 느껴집니다. 서로 건드리지 않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이 관계를 평화롭게 만든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실제로는 감정의 접촉이 사라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중용에서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말을 해도 의미가 없고 마음이 통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침묵이 항상 평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말을 통해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일은 관계의 뿌리를 깊게 만드는 일입니다. 말이 사라지면 그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말이 없어서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편안함 속에 외로움이 깃들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의 하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짐작할 수 없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말이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누적된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말로 꺼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고 상대가 내 이야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랜 시간 동안 비슷한 문제로 반복된 갈등 속에서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자리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단절이라 부릅니다. 정서적 단절은 단순히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교류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말뿐 아니라 눈빛도 관심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정서적 단절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침묵들, 무심한 반응들, 소소한 무시들, 그 모든 것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런 침묵 속에서 서로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 자체를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왜 말이 하고 싶지 않은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건지, 상대에게 기대를 내려놨기 때문인지, 혹은 나도 모르게 감정을 눌러왔던 건 아닌지, 그 감정들을 정리하다 보면 비로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비난이나 요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나 요즘 좀 힘들어. 당신한테 마음이 닿지 않는 것 같아. 하는 솔직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상대가 완전히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이 관계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꺼낸다는 건 나 혼자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말이 줄어들고 있다면 지금 그 말의 자리를 다시 조심스럽게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짧은 인사 한마디, 작은 안부, 그리고 한 번의 눈 맞춤, 그것이면 충분히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일지도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서 침묵은 자주 오해를 낳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 상대는 그것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라는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은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한 사이라도 그날의 감정은 그날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표정과 행동만으로는 정확히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일상을 공유하는 도구이자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끊기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도 막히게 됩니다. 부부가 마주 앉아 있지만 서로를 모른 채 하루를 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납니다. 아이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 생활비 이야기 말고 당신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라고 묻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그런 마음의 질문이 사라진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면 또 다툴까봐 그냥 참게 돼요. 차라리 말을 안 해요. 그게 서로 덜 힘든 것 같아요. 이 말에는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과 이미 지쳐버린 감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항상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말을 참는 사이에 서운함은 쌓이고 감정은 혼자서 깊어집니다. 그 감정은 결국 어느 날 폭발하듯 터지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는 방식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누적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감정은 표현되지 않으면 관계의 긴장과 불안을 남깁니다. 말을 꺼내지 않기로 한 순간들이 결국엔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없애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감정을 다 이야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말부터 꺼내보는 일입니다. 요즘 어때요? 오늘 무슨 생각했어요? 그땐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런 말은 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그 마음이 담긴 말은 조금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다시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낸 것 자체입니다. 말이 줄어든 부부 관계에서는 그 첫마디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침묵으로 굳어가던 공간에 조용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 요즘 조금 외로워.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감정을 가볍게 꺼내는 연습은 상대방도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말이 없던 시간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말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관계가 조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을 다시 꺼내려는 마음이 있는 한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 마음이 있다면 조금 어색해도 조금 서툴러도 말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말이 없어진다는 건 서로에게 기대가 사라졌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하루에 몇 번씩 연락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하루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크게 다투지 않아도 조용히 조금씩 깊어집니다. 말을 건넸을 때 무심한 반응이 돌아오면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는 다음 말을 꺼내는 걸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은 점점 더 말수를 줄이게 하고 침묵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굳어갑니다. 이런 흐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익숙해지면서 이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먼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거리감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 사이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던진 작은 말, 무심한 표정, 짧은 눈빛 하나에도 마음을 읽으려는 태도가 있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순간들이 쌓이면 감정의 문은 점점 더 굳게 닫힙니다. 말이 사라진다는 건 감정을 주고받는 연결 통로가 끊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이 줄어든다고 항상 싸워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말을 건네려는 마음입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했는지, 요즘 왜 말이 줄었는지, 그걸 묻고 듣고 나눌 수 있다면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은
항상 잘 이어지진 않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다르고, 기억이 다르고, 상처받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를 두려워해 말을 줄이는 것보다 차라리 서툴더라도 표현하려는 쪽이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말을 꺼낸다는 건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동시에 나도 상대를 이해하고 싶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감정을 감추는 데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관계를 지키는 데엔 너무 부족한 방법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된 말은 꽃처럼 향기롭고 상처 주는 말은 칼처럼 날카롭다. 그 말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완벽한 말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 내 마음을 진실되게 전하려는 태도만으로도 말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말을 건넬 때 반응이 없거나 무심하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그 사람이 일부러 무관심한 게 아니라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는 감정의 문을 여는 일이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을 꺼냈다고 내일 바로 깊은 대화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사라진 관계라도 말하려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관계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침묵은 멀리 있는 사람과의 침묵보다 더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존재를 실감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반복되면 관계는 조용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말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말을 줄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통로를 잠시 닫아두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고 또 참은 감정이 누적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예전처럼 설레거나 기대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무기력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 결과는 같습니다.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말을 하지 않다 보니 서로에 대해 잘 모르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 그건 아주 조용한 위기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그 무지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말이 줄어든 부부 사이에서도 이 무명의 상태가 자주 나타납니다. 왜 말이 안 나오는지, 왜 상대가 서운한지, 왜 내가 무기력한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침묵 속에서 혼자 마음을 끓이며 지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선 작은 오해에도 쉽게 다투게 되고 무심한 한마디에도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고 마주보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이 줄어들었다면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운함이 쌓였는지,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면 상대에게도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땐 내가 지쳐 있었어. 말하고 싶지 않은 날이 많았어. 이런 말들은 상대를 탓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는 표현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개방은 상대를 향한 신뢰의 표현이자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시작입니다. 모든 대화는 이 자기 개방에서 출발합니다.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할지 몰라도 내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는 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말이 줄어든 사이에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혼자서 상상하며 지냅니다. 그 상상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때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대화는 오해를 바로잡고 진짜 마음을 나누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서로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투는 부드럽게, 표현은 단순하게, 그리고 판단이 아닌 느낌 위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늘 그래 대신, 그때는 내가 외로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공감을 끌어냅니다. 부부 사이의 말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말을 꺼냈을 때 바로 반응이 오지 않아도 그 말은 상대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말이 다시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조용했던 그 시간의 끝에서 한마디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당신 생각이 자주 나요. 그냥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 말이 우리 사이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다툼을 피하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지쳐 있거나 오래된 감정들이 쌓여 있을수록 말을 꺼내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진심을 꺼내지 않은 채 서로를 오해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내면에 남아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관계의 균열을 만들게 됩니다. 그 균열은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생각과 감정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을 꺼내는 연습은 지금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시도입니다. 말은 어렵습니다. 특히 상처가 있었던 관계에선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없어지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집니다. 부부 사이의 말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려는 시도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어가 아니라 그땐 조금 서운했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이는 일이 됩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스스로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이 줄어든 사이 나도 모르게 상대를 멀리했던 건 아닐까? 혹은 상대가 표현한 방식이 나와 달랐을 뿐 사실은 사랑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면 새로운 대화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말을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말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상대에게 닿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다시 말을 시작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짧고 단순하게 표현해 보는 것. 요즘 말이 줄어서 조금 외로웠어요. 당신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말은 다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두드려 보는 겁니다. 상대가 바로 문을 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지금 이 관계가 조용히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 멀어질 수도 있고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라도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이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불완전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 그건 결국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어가기 위함일 테니까요.